정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은식 변호사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337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대선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다. 그렇다면 대선 불복인가? 불복은 아니지만 선거 부정인이 사과하라. 재판 중인이 기다리자. 못 믿는다 특검하자. 정말 끝이 없습니다. 못 믿겠다던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과 리트윗 121만 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는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야당은 한 발 더 나갑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장미투쟁을 다시 결의한 겁니다. 계속 문제 삼는 야당이나 이걸 제대로 못 틀고 가는 여당이나 국민 눈엔 밉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또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을 연결해 여야 쟁점사항에 대해 들어봅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을 연결해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을 당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전국 대도시에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사진전을 여는 신상대 대표를 만나봅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이번 주는 권역세 전 금융감독원장을 초대합니다. 전우식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벌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국가정보원이 선거판에 사이버비라 121만 장 뿌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검찰 관계자의 말 인용한 헤드라인이 있고요. 또 수사 외압, 법무부 검찰 지휘부 방해 논란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청와대 직원 접대 파문 공직감찰 불 당겼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필리핀 구호 경쟁 뒤엔 미중1 파워게임 그리고 단시간 고임금 노동시대 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보는 이 헤드라인이 다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예, 이 수사팀장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있었죠. 네. 예, 오늘 법원에서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양쪽 그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데 네. 예, 어떻게 진행된다고 합니까? 예, 이번이 두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거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트위터 게시물 121만여 건 그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이제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초 공판이 25일 정도 있을 예정이었었는데요. 오늘 특별기일을 잡았답니다. 예.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이렇게 법원 쪽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한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 지난달 18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공소장 변경 신청이고 지난번에 그 1차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바가 있어서 예. 이번에도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했고 예, 허가 결정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의견을 듣는 건데 지난번 1차 공소장 변경은 또 일부 절반 정도를 철회를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네, 2만여 건 정도. 예, 이번에 121만여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의문이네요. 민주당이 어제 가두 시위까지 했는데,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더 경색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단하고 당직자 70여 명이 어제 이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했죠. 또 오후 1시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이제 개최하기도 했고요. 요구사항은 특검 도입 즉각 수용,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 그 법사위 여야 의원들도 서로 그 성명전을 좀 펼쳤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수사팀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또 이 공세를 폈고요. 새누리당 쪽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인하면서 대선에 불복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예, 3.15 부정선거를 능가한다고 하면 그 말만으로는 대선 불복으로 보이는데 또 국정에 참여하는 걸 보면 불복은 아닌 걸로 보이고 어쨌든 참 이 정쟁이 계속되니까 답답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봇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했다고 하죠? 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게요. 그게 뭐냐? 사실은 저도 뭐 자세히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좀 더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자동으로 수십 개의 그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유령 트위터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 댓글을 이제 일정 시간을 주기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글로 글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사용자의 컴퓨터에 몰래 잠입해 있다가 해커의 조정에 따라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악성 원격 제어 프로그램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국정원 측도 이번에 그 봇 프로그램으로 그 자동 리트윗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했는데 검찰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프로그램까지 활용해서 이 대량 그 글들을 유포한 혐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 좀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 글이나 댓글을 올린 그런 행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럽니다. 예, 이 봇 프로그램을 그 사용한 데 대해서 검찰이 보는 시각과 국정원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검찰에서는 뭐 왜 이런 프로그램까지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 이게 아마 국정원 직원들의 실적, 예. 내지는 이 건수 위주의 그 상부 보고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그 실적을 올려야만 또 이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러게요. 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뭐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네. 예, 이 심리전에 있어서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랬는데 문제는 이게 심리전이 아니고 이제 대선 개입, 정치 개입으로 오해를 받는지 정해를 받는지 그런 문제까지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구호 이 문제를 예,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일본이 파우 깨물을 벌인다. 예, 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조금 전에 헤드라인 중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번에 필리핀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예. 이 레이테 섬 앞바다가 2차 대전 최대 해전이 벌어졌었고 1944년 10월 달에 미국 호주 연합군하고 일본군이 해서 일본군이 항공모함, 전함, 구축함 20척이 침몰을 했고 10,000명이 전사한 바로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 예. 이런 곳에 일장기를 내건 자위대가 70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일본이 이번 그 자위대 구호 활동을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군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시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미 상당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미국은 이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 필리핀에 다시 군대를 좀 주둔시키려고 의도를 좀 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예. 부분이 반영돼 있고 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호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좀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필리핀하고 영토 분쟁 중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그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또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우리도 그 파병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구호를 위한 파병입니다만은. 예. 예, 뭐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뭔가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 하여튼 어제 그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공병대, 의무대, 한개대대 이상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 곧 보내서 이제 파병 관련한 조사도 벌인다 그러는데 부대의 임무는 일단 재해복구, 인도적 지원 활동이고요. 27일에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한다 그럽니다.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중순 정도 필리핀 파병이 이제 이루어질 전망인데 우리가 유엔이 아니고 해당국 직접 요청에 따라서 파병 결정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파병하게 되면 17번째 이제 해외 파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 파병 뭐 습관적으로 또는 뭐 유엔이 요청하니까 그냥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뭔가 우리도 이 좀 전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파병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쟁 중입니다. 야당은 예산안과 법안 처리와 특검을 사실상 연기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분명 민주당이 쥐고 있고 다급한 쪽은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야당도 언제까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언제 역풍이 불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불과 7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가 여야 정쟁을 보는 민심의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입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창출한 1등 공신이면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백의종군을 하고 있는 분이죠.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예, 제가 최고위원이신데 백의종군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이 조각할 때 무엇인가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 어느 자리도 안 맡으셔서 제가 그 백의종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실 생각입니까? 아유, 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 대통령께 힘을 보태는 거죠. 예. 뭐 지금 입각을 하든 안 하든 뭐 국회의원 자리에 있든 안 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제 나름 필요한 일 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지금도 또 몸을 사리지 않고 대통령을 도와드린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정말 그 백의종군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백의종군 하시는군요. 이 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후보 찾기로 요사이 새누리당이 고민에 빠져가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다 강원지사 다 비어가 있는 셈이 돼버렸는데 당장 이제 서울시장 후보부터 박원순 시장을 압도할 분을 찾지 못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언론에 지금 나온 후보군 중에 우리 이혜훈 의원님이 그 제일 앞에 들어있던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80-90%는 결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많이 기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지난 봄부터 당 안팎의 권유를 받고 많은 고민을 해온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이제 간곡히 권하는 분들 입장을 배려해서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만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그럼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결정을 하라 이러셔서 공부를 같이 시작을 했고요. 아, 공부하는 모임이 있군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마를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과정을 쭉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100% 출마하더라고요. 예. 예, 일부에서는 그 여성 대통령에게 여성 서울시장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저희 당 우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어떤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뭐 여성 예. 대통령의 여성시장 좋은 구도다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 이게 충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여성이나 남성이냐 이게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었느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예, 정말 우문의 현답을 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이 최종 결심 언제 하실 겁니까? 뭐 나라와 당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또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면 언제라도 최종 결정 내리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12월 중순은 넘어서지 않겠죠. 예, 그럴 때 다시 한번 인터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몇 개 좀 듣겠습니다.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2차로 공소장 변경하면서 이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 그리고 리트윗해서 총 122여만 건을 추가해서 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최근에 야당이 검찰 못 믿겠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검찰 내부의 일들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밖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신청을 했다. 근데 그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갑론을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에서조차 이게 명백하게 대선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거기다 이게 이제 국정원에 유리한 사안도 아닌데 그걸 새로운 공소 사실 포함시켜 달라라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은 소위 검찰이 국정원 편들기만을 하고 있다든지 청와대 하순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예.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걸 뭐 도저히 검찰이 하는 걸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그 검찰이 못 믿겠다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특검 주장은 좀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예, 이번에 121만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댓글은 26,055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봇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계정이 개설되고 그걸 리트윗됐다는 건데 어떻든 그 오늘 아침 언론 그 헤드라인에도 나왔지만 이 121만여 건 정말 대단한 숫자거든요. 무시 못할 숫자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렇게 얼핏 들으면 121만여 건 많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전체 달린 댓글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과연 누가 만든 계정이냐 하는 것도 일일이 또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검찰이 실제 이게 누가 개설한 계정이냐 하는 것도 일일이 따져보는 과정이 예. 필요하겠죠.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일부 조사된 것 중에서 뭐 아닌 것도 들어있고 심지어 뭐 문재인 후보를 찬양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하하는 글도 들어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처음에 보도된 사실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막 방견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당시는 하루에 10,0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리던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3개월 동안이라면 3개월 동안에 하루에 10,000개씩 달리던 상황에서 10,000개가 아니고 예, 10,000개가 아니고요. 예. 예, 잠깐 하루에 1,000,000개가 달렸던 시절입니다. 1,000,000개? 예, 예. 하루에요. 예. 예. 근데 뭐 그게 이제 3개월 통틀어서 26,000개라고 하면 이게 전체에서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거는 금방 들었을 때 121만 년이니까 얼마나 이게 크냐 하고 가졌던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예.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은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민주당이 어제 그 시청광장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그 행진도 하고 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그 동상 있는 데서 긴급 어총을 열어서 장외투쟁을 다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제도 너무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선을 치른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2012년 12월 19일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가 연구인하가 발표된 지 3달이 다 돼가는데도 야당이 그동안 벌써 장애로 몇 번 뛰쳐나가고 몇 번 들어왔는지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관련법을 통과시킬 시간이 없어서 서민들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4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2조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책임과 잘못을 따져야 되는 국회는 1년이 다 돼가는 지난 대선에 매달려서 서민들 눈물을 닦아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민생부터 좀 챙기면 안 되는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든 지금 민주당이 그 특검과 법안 예산 처리를 연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국정은 개혁특위를 그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겠다 했지만 그건 개혁특위고 이 특검은 이게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 양보 못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예산안이나 법안을 단독 처리하지도 못할 것 같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참 속상한데요. 예. 사람 사는 세상에는 도리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한 발을 양보를 하면 다른 쪽도 한 발 양보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처음에는 야당이 양특이라 그래가지고 특검과 특위 2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새누리당이 도저히 못 받는다, 받을 수 없다는 2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한쪽은 2고 한쪽은 0이었어요. 근데 가전 협상과 토론을 한 끝에 새누리당이 그럼 도저히 못 받겠다는 2개 중에 하나를 수용하겠다. 특위를 수용하겠다. 당내에서 이거 수용한다고 뭐 반발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정보위원장도 계시고 뭐 별별 일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를 수용하겠다 그랬으면 예. 그 나머지 한쪽도 하나 정도는 좀 더 양보를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기껏 하나를 한쪽이 수용을 했더니 다른 한쪽이 거기다가 갑자기 요구사항을 몇 개를 늘려버렸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협상을 하자는 의지가 있는지 절대로 뭔 수용을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일부 의견들은 상대방이 저렇게 뭘 해도 아예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보였다면 방법이 더 있겠냐. 민생도 챙기고 정부는 돌아가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조치도 있는 거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하나의 불씨가 장관 임명안인데요. 네. 이 청와대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 이 2분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청와대로부터 이제 강행한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왜 예. 강행하는지 들은 적은 없지만 언론 보도를 만약 강행한다면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짐작이죠. 아마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려고 여당이 당내 강경파 반발도 누르고 힘겹게 해서 이제 특위까지 수용을 했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또 막 추가하고 들이밀면서 도저히 이제 협상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무조건 반대, 무조건 국정 운영 발목을 잡겠다 이런 어깃장이라고 혹시 청와대가 해석을 한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런 해석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제 짐작입니다. 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국 전반 현안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죠. 이 정부 예산안이 357조인데요. 이 내년 성장률 3.9%로 잡고 이 예산안을 짠 겁니다. 근데 기재부의 예상치가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기재부보다 다 성장률을 낮춰보고 있거든요. 이 의원님 경제 전문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년 성장률이 3.9%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치라는 것은 전문가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걸 꼭 나쁘게만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오히려 거꾸로였거든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잘할 거다, 건재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밝게 내놓는데 거꾸로 우리 경제 숫자만 나홀로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어렵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경제 심리를 싹 죽였습니다. 그 2.3%로 낮춰버렸죠? 네. 예.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참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올 초에는 IMF나 OECD 모든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 경제가 3.5%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수장만 2.3%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 경제가 안 좋았고요. 세수가 예. 부족이 됐고. 근데 결과적으로 실적치는 어느 정도 됐냐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자기들 말로 올 연말까지 2.7%는 무난히 달성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는 원래 우리 경제 수장은 항상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경제를 실제보다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거꾸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매일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실제보다 조금 더 좋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올해 하신 것보다는 잘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중앙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515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이 보편적 복지에 하려면 차제 세법 체계를 완전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소비과세 같은 것을 제대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예. 내년에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걱정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가능하면 안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깎고 아끼는 그런 예산을 짜야죠. 근데 보편적 복지를 하자. 이 부분부터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상당히 생각이 다른데요. 예.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복지를 늘리자.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죠. 근데 어떤 복지를 할 것이냐,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예. 복지도 결국은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돈을 많이 들이는 복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드는 돈, 결국 서민들도 다 같이 내는, 부자만 내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다 같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복지를 늘리더라도 같은 효과를 내는 복지라면 돈은 아끼는, 덜 드는 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편적 복지처럼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느라고 돈만 많이 드는 복지를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는, 어떻게 보면 돈이 덜 드는 복지, 효과는 같이 내더라도 돈이 예. 덜 드는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정하고 돈은 줄여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예. 예, 저는 지금 출발사침 1부 순서에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8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예,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중공.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예,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개입 댓글 및 리트윗 64만 7천여 건, 정치 관련 댓글 및 리트윗 56만 2천여 건, 총 121만여 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차 공소장 변경 내용이었던 댓글 및 리트윗 5만 5천여 건 여건 중에서 2만 7천여 건은 증거 부족으로 철회했습니다. 당연히 여야 간 정쟁이 확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의원 총회를 열어서 다시 장외투쟁 병행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듣습니다.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예. 예, 이 장기투쟁 하시려면 좀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날씨가 네. 살살한데, 이 마스크 네. 하고 다니시고요. 이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제 121만 건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 현답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시고, 그동안 수사 방해를 했던 법무부 장관이랄지 검찰 지휘관을 조치해야죠. 최동욱 총장이, 전 총장이 가장 검찰에서 소신이 있고 용기 있고 실력 있는 검사들을 모아서 수사한 결과 지금 여기까지 간신히 온 겁니다. 예. 온갖 수사 외압을 뚫고 방해를 갖다가 돌파해가고 국민만 믿고 여기까지 온 결과인데 지금 이제 100만여 건이 넘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이처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범죄를 모의하고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이 분노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분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이 검찰 수사팀이 간신히 이제 이렇게 압박을 무릅쓰고 수사를 해왔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팀장이 배제된 뒤에, 그리고 이정회 팀장이 새로 들어오고 난 뒤에 검찰 못 믿겠다면서 특검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예. 요 수사팀은 믿을만 하니 예. 더 이상 위에서 관여하지 말고 공소유지, 예. 지속수사, 실형 신분 보장을 요구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특검을 요구한 건 그 나머지 사건, 가령 남북정상 대화록에 유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권영석 씨를 갖다 봐주려고 살짝 서면 조사하려고 했던 거, 그 시도, 그때는 이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런 부분이랄지, 지금 계속되는 이 국정원장이랄지 이런 사람들 또 박근혜 대선 캠프에 수사에 대한 외압, 예. 직권 남용, 이 부분을 갖다 특검하자. 전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예, 그러니까 수사,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랄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연계된 국정원의 어떤 그 예산 지원. 예. 이런 것들을 갖다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요구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로 수사 외압, 수사 방해, 뭐 이런 것과 NLL 회의록 유출 사건, 예, 이걸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이었군요. 네, 예, 저는 직접적인 대선 개입 문제만 특검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그 121만여 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댓글은 26,055건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지능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2006년도에 박근혜 108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서머에서 만든 조직인데요. 뭐 무슨 은행 사이트, 무슨 신문 사이트 이런 데 108개를 갖다 구분해갖고 가장 그 네티즌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죠.
그래서 4명, 5명씩 배치하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예. 내부 문건이 한번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이고 훈련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미디어 다음에 들어가서 어떤 검색을 치잖아요. 그러면 트위터 글이 쭉 올라오는데 리트윗 가장 많이 된 글부터 배치가 됩니다. 예. 지금 이 국정원에서 한 거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죠. 동시 계정을 만들어서 한 것도 있지만 동시 계정을 만들어서 리트윗을 갖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리트윗에서 조회수의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인식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인터넷 공간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선거 전에 그 시간에 대북 예. 정보, 북한의 미사일 정보, 북한의 핵 정보를 갖다 입수해야 할 사람들이 PC방에 앉아서 오피스텔에 앉아서 그것들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북한에 관한 정보를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어떻든, 이번에 뭐 국정원에서 이게 댓글 달고 리트윗하고 한 것을,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예. 수사 외압을 가한 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수사 외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된 게 작년 8월 달입니다. 예. 작년 8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거든요. 그 2년 만에 회동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은 외부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되게 뭐 추측성 보도일 수도 있는데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 대화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 직후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MB 대통령께서 이 총지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국정원의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시작된 흔적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예. 작년 8월 회동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된 여러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통계청이랄지 무슨 기재부랄지 이런 데서 무슨 대선과 관련된 논쟁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정부기관들이 하나씩 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회동을 갖다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특검하자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자.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 주장의 목표는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군요. 아니 왜 변호사님 왜 대선 불복합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이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대선 끝나고 지금 헌법 불복을 수사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를 하게 되고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면 결국은 이제 대선 불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저한테 박근혜 대선 캠프가 직접 이것을 알았겠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거고 예.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이런 고도의 어떤 심리전 비밀 작전에 대해서 일일 보고야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전모를 갖다가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다만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알았을 것이다. 분명히 모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남북 정상 대화력의 유출이죠. NLL 회의록 유출한 것은 분명히 모의했다. 이건 댓글 트위트보다 더 큰 범죄이죠. 예. 사실 이것이 대선판을 갖다가 흔든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걸로 대선을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숨어서는 댓글로 선거를 치르고 공개적으로는 대화력을 흔들어서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개적으로 흔든 거, 공개적으로 활용한 거 이것은 분명히 연결관계가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검찰이 이번에 2차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1차 공소장 변경에서 추가로 이 공소사실에 보탰던 5만 5천여 건의 댓글 트윗 중에서 2만 7천여 건, 절반 정도를 증거 부족으로 공소사실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쪽과 원세훈 전 원장, 전 원장 변호인은 이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수사 결과가 과장됐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나 법무부나 정부나 다 똑같은데 변호사나. 예. 그러면 우선
55,689개 중에 절반은 증거 능력을 갖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잘못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야죠. 다음 두 번째는 그 수사 결과 갖다가 수사팀은 외부에 공표 안 하는데 그 상부에 있는 2차장 지휘라인은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일일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럼 청와대도 일일 보고가 되겠죠.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절반이 증거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뺀 거는 뭐냐면 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절반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만든 계정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나머지 절반의 계정은 가령 이런 겁니다. 국정원이 알바비 준 걸로 드러나 있잖아요. 한 달 80만 원씩인가. 그 사람들의 거로 추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그 10알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이라고 해서 새누리당이 만든 대선 때 만든 그 SNS 여론 조작단이죠. 여기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일단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작성하고 활용한 거 요것만 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검찰 지휘 라인에서 수사팀의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 이번에 밤 8시 50분에 공소장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 법원이 근무가 끝난 시간이죠. 문을 닫은 시간에 얼마나 외압을 듣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제출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예, 우리 근데 저희들 변호사 할 때요. 밤 11시 돼서도 소리 놓고 합니다. 예. 밤 11시에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부진하신 분이나 그러지 예. 예, 그러는 변호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민주당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의총이 열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장외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장외투쟁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7월 달부터 애초에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원내에서도 이렇게 8월 때는 어차피 국회가 없으니까요. 좀 더 집중을 한 거고 또 국정감사 때는 원내에 더 집중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 대정부 질문 도중에 점심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광화문 앞에서 의원총회를 한 거죠. 그거는 120만 개의 추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이거는 정말 이 정도 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죠.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투쟁이라기보다도 이 정도 되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도. 예. 조금은 그래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어다오.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처절한 고뇌의 어떤 그 독백 같은 그런 표현이죠 어저께 같은 게. 예. 그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는 받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특검도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있어야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책임자 문책도 따를 거고요. 근데 진상 규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다 끝나지 누구누구를 문책하고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근데 그 시작인 진상 규명을 안 하겠다고 버티니 이분들이 정말 헌법을 이렇게 유린해놓고도 헌법 유린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변호사 지금 새누리당은 거의 국정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예. 검찰은 지금 새누리당에 무슨 여러 국이 있잖아요. 민원국도 있고 무슨 새누리당에 정책국도 있고 근데 거의 검찰국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혀 정말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법안은 법안, 우리가 생각하는 법안과 대충 생각하는 법안, 이 차이를 놓고 쟁점 법안을 놓고 하나씩 따져보고 예산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이런 거 갖고 따져나갈 생각입니다. 예, 함께 시민을 하겠다 이런 취지군요.
짧게 의견을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황교안 그 장관 해임을 주장했지만 이거 아마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반대를 하는데 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임명을 강행할 거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행을 하시면 안 되죠. 예. 국회에서 적합 부적합 의견까지도 이렇게 합의를 못 해내는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강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토요일 내일이 원래 시한인데 이제 내일은 휴일이니까 그 사실상 오늘이 시한이죠. 자동 폐기되면 이제 다시 제출하겠죠. 예, 그럴 생각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예,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시작하겠습니다.